일본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도쿄. 꼭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새로운 도시에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도쿄 하면 떠오르는 곳들도 많은데 효율적으로 다니려면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숙소부터 잡으려는데 어떤 지역에 잡아야 무난할지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도쿄 여행을 가고는 싶은데 이런 고민들로 누가 좀 대신 계획 세워줄 사람 없는지 생각했다면 주목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쿄에 대한 완벽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도쿄는 도시권의 인구를 포함하여 약 3,7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권입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도권은 세계 최대의 교통 인프라를 형성하며 뉴욕과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쿄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과의 시차는 없습니다. 도쿄의 날씨는 한국의 날씨와 대체로 비슷하며 봄철인 5월에서 6월과 가을철인 10월에서 11월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봄과 가을이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해서 걸어 다니기 좋고 한낮에도 습도가 낮아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도쿄의 화폐는 엔이며 100엔이 약 900원입니다. 호텔이나 공항을 제외한 장소에서 영어로 소통하기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메뉴판 등이 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네이버 파파고 어플로 사진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도쿄의 물가는 이전에는 한국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며 저렴한 물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콘센트 전압은 110V이며 플러그 모양도 우리나라와 달라서 변환 어댑터를 필수로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용하던 에어랩이나 고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면 고장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꼭 프리볼트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일본 여행 가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쿄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일본 여행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도쿄 3박 4일 여행을 떠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권 예약. 도쿄로 가는 항공편은 인천에서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을 포함한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으며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인 피치항공 등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박 4일 항공권으로 구매 시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약 30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의 항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저비용 항공사로 저렴한 항공권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에 가면 쇼핑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니 수화물이 추가된 조건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항공사들이 취항하다 보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퇴근 후 야간 항공권을 이용하는 옵션도 있고 무난하게 오후 시간대의 항공권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숙소 예약. 세계 3대 도시로 불리는 도쿄에서는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로 항상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쿄 숙소를 예약할 때는 주요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예산을 정한 뒤에 예산을 맞춰서 선택지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 도쿄의 주요 지역으로는 도쿄역과 긴자 등의 동네가 있는 도쿄 도심부와 일본의 오래된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아사쿠사와 료고쿠가 위치한 도쿄의 동부, 그리고 도쿄에서 가장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번화가인
신주쿠와 시부야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도쿄의 서부 지역, 오다이바, 롭pongi, 도쿄타워 등이 위치한 도쿄의 남부 지역, 그리고 디즈니랜드나 후지산 부근으로 간다면 도쿄 부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도쿄에서는 어디에 숙소를 잡아도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으로 예약하면 무난합니다. 도쿄 도심부로 숙소를 찾는다면 도쿄역과도 가까운 긴자 주변으로 숙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편리하며 안전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긴자 거리는 백화점과 명품샵뿐만이 아니라 드럭스토어, 각종 스트릿 브랜드로 가득해 쇼핑하기 정말 좋으며 각종 맛집들도 몰려 있어서 먹고 놀고 즐기기에 딱인 지역입니다. 료고쿠와 아사쿠사가 위치한 도쿄의 동부 지역은 일본의 오래된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동네인데요.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습니다. 아사쿠사 주방거리나 센소지 등 관광지를 가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이 지역을 추천드리지만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만은 않아서 도쿄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소개드린 도쿄 도심부나 다음에 말씀드릴 신주쿠나 시부야 지역으로 숙소를 잡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쿄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유명한 동네로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도쿄 서부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와 시부야 등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즐기기 좋은 도쿄의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숙소를 잡으시면 각종 쇼핑이나 먹거리 등은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로 관광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 오아시스라고도 불리는 오다이바가 위치한 도쿄 남부 지역은 도쿄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한적하고 깔끔한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동네입니다. 신주쿠나 시부야, 긴자와 같은 도쿄 도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지 호텔의 방들도 도심에 비해서 넓은 편이라서 같은 가격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네의 경우에도 도쿄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보다는 여러 번 방문하여 도쿄의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쿄에 방문하는 일정이 조금 길 경우에 디즈니랜드 방문이나 후지산 근처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1박 정도 목적지 근처에 숙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전. 다음으로 환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엔이 약 900원 정도로 편하게 엔화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약간의 현금은 꼭 준비해 가는 게 좋은데요.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현지 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도 가능하며 혹은 사전에 각 은행별 어플로 우대 환율을 받아 환전을 하고 은행 영업점이나 인천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ATM을 찾아가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사전에 한국에서 환전한 현금을 수령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별로 마련된 데이터 로밍 상품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미리 유심이나 이심을 구입해서 가야 합니다. 보통은 유심이나 이심이 데이터 로밍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한 한국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기가 어려우니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유심이나 이심은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상단에 노출된 제품 중에 선택하시면 무난한데요. 보통 이심이나 유심은 도쿄에서 4일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 기준으로 매일 1기가 제공 옵션을 약 8,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일본의 콘센트 전압은 110V로 납작한 모양의 콘센트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계시는 모양의 돼지코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인천공항의 각 통신사 부스에서도 멀티 어댑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발 전 여행자 보험을 드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연착 시 보상이나 휴대폰 보상 등의 항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도쿄 여행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항공권부터 숙소까지 예약해보세요. 사람은 자율성이 주어질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에서 훨씬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스스로 한다는 게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만 어렵지 자유여행을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다 보면 그 매력에 빠져서 다시는 패키지 여행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여행지에서 만나는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 때로는 소소하게 그냥 낯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지쳤던 나에게 커다란 휴식이 됩니다. 이런 행복감을 더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똑똑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 똑프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여행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